자, 혹시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다. 그럼 무슨 광고를 찍죠? 저는 뭐니 해도 이 브랜드 소주 광고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영애 씨부터 해서요. 아직도 기억이 나. 나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신문에서 소주 광고를 막 뚫어지게 쳐다봤어. 옛날에는 이영애 씨가 이미지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짙은 화장하고 막 스모키 메이크업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청순한 느낌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인쇄를 이렇게 한 건가? 이 뭐지? 이게 신문지가 창백한 건가? 이게 설마 피부가 이런 톤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뭐 최고 시청률이 무려 64.5%였다는 드라마 허준의 황수정 씨, 예진아 씨였죠. 또 뭐 김태희 씨 광고에 뭐 오늘 소주 한잔 할까라고 써 있었던, 그리고 뭐 하지원 씨, 유한 씨 등등도 있었죠. 오늘 이슬 한잔 뭐 이런 거. 다 약간 그 광고들이 뭐 약간 친구 같은, 사실 친구가 전혀 아닌데. 그리고 최근까지는 아이유 씨가 장수 모델이죠. 오늘 이슬 한 방울? 사실 옛날 광고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법적으로요, 도수가 17도 넘는 술은 TV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주가 17도 넘던 시절의 광고는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광고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사실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1등 제품 중에 하나, 매년 100억대, 1000억대 조단위 매출을 올리는 제품. 하지만 그걸 만든 회사는 망해서 없어진. 자, 오늘의 주제는요, 도대체 어떻게 망할 수 있었을까? 10년을 못 버틴 재벌 2세 진로그룹입니다. 자, 1984년 11월의 일이었어요. 소주회사 진로의 주주총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진로의 사장은 창업자의 조카였거든요. 창업자 동생의 아들. 근데 이 사장님 아래서 일하던 창업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들이 뭔가 일을 꾸미는 이상한 낌새가 포착되는 거지.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낀 사촌형 사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 주총이 재개되고요, 진로 창업자의 아들들 쪽 사람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사회를 장악하죠. 참고로 이 진로 창업자의 아들들은 배다른 형제라고 하죠. 어머니가 달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실권을 잡게 된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격인 창업자의 둘째 아들, 당시 32살이었던 장진호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이 인물은 이복형까지 제치고 그룹 회장직에 오르죠. 진로그룹 이야기는 이 36살의 그룹 정상에 오른 장진호 회장 취임 전과 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장진호 회장 체제 전까지는 진로그룹은 소주가 주된 사업이었어요. 진로 소주, 소주를 만드는 주정, 그리고 소주병 같은 유리 등등 대부분 소주가 중심이 됐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소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브랜드도 튼실했죠. 장진호 회장 등장 전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래요. 이북에서 교사를 하다가 술 만드는 회사를 시작한 장진호 회장의 아버지, 훗날 진로그룹을 창업하게 되는 우천 장학엽 회장이죠. 아무튼 이북에서 양조업을 하다가 6.25가 발발하고 남쪽으로 와서 부산에서 다른 사람이 시작한 양조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와서요, 1954년에 서울 신길동에 자신이 직접 서광 주조라는 회사를 차려서 술을 내놓죠. 두꺼비가 상징하는 진로 소주. 이북에 있을 때는요, 그쪽 지방에서 좋아하는 원숭이를 상징으로 썼었는데 남한에서는 원숭이가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숭이를 두꺼비로 바꿨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만든 진로 소주는요, 출시 약 10년 만에 소주 시장 점유율 1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진로는요, 정부의 규제를 기회로 삼아서 크게 성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요,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1964년 말부터는 쌀로 술을 못 만들게 하니까 다른 곡물로 도수 높은 알코올, 그 술 만드는 주정을 만들어서 이걸 물에 타가지고 내놓는 희석식 소주 생산 설비를 빠르게 늘려서 몸집을 키우고요. 증류식, 희석식 뭐 이런 술 얘기는 주라기 월드에서 자세히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간단히. 그리고 미성년자들도 소비도머니 보시니까. 자, 술 얘기가 아닙니다. 망한 진로그룹이라는 회사 얘기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분들, 소비도머니 보시는 분들은 술은 어른이 돼서 잡숴요, 건강하게. 아무튼 그리고 선두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막 휘청이는 동안에요,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면서 1970년대 들어서면서는 1위 소주업체가 됩니다. 경품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죠. 막 현금 주고 TV 주고 냉장고 주고 심지어 막 자동차까지 주고. 그리고 또 1976년에는 또 다른 규제, 지역별로 소주 생산 업체를 제한하고요, 그 업체에서 생산한 소주를 의무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규제가 나오면서요, 이 시절에 진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죠. 진로가 맡은 지역이 수도권이었거든요. 수도권이 점점 커지잖아. 그리고 이렇게 급성장하는 회사를 창업자와 동생이 함께 운영하다가 동생의 아들, 조카가 이어서 경영합니다. 왜냐면 창업자의 아들들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에서요. 아무튼 그렇게 성장한 소주의 왕 진로그룹의 경영권을 1984년부터요, 아까 말씀드린 주총장에서의 행동 끝에 창업자의 둘째 아들이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쟁취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1988년 36살의 나이에 회장 자리까지 거머쥔 이 용의 주도해 보이는 인물이 회장 자리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외친 게 뭐였을까요? 바로 탈주류, 우리는 소주를 벗어난다였습니다.
근데 언뜻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왜 진로그룹은 망했지만 지금도 진로 브랜드는 남아있고 진로 소주 브랜드는 지금 한 해 매출이 연 1조 원이 훌쩍 넘고 예전에도 엄청 잘 팔렸으니까요. 아니 이게 캐시카우인데 대체 왜 그랬을까?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걱정과 자신감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걱정의 측면. 당시까지 진로가 왜 규제가 생기면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80년대 중반부터요. 88 서울올림픽을 앞둔 것도 있고 국제사회에 무역개방 압력도 있고 해서 술과 관련된 규제들이 점점 풀릴 거다.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외국 술이 들어오고 주류 제조 면허가 개방되고 지역 소주 의무 구입 제도도 이게 없어질 거고 우리가 규제 덕분에 이렇게 커왔는데 규제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일단 국내 경쟁자들이 늘어날 거다. 실제로 당시에 기사들을 찾아봤더니요. 뭐 롯데도 그렇고 심지어 삼성 등등에서 소주 시장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꽤 되더라고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자기보다 더 큰 재벌 기업들이 주류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보다 더 큰 외국 주류 업체들의 공습도 시작될 거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전의 양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자신감의 어떤 발로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주류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규제 문제가 있긴 한데 우리가 뭐 때마다 정치권 내 로비하고 뭐 규제 힘입어서 커왔는데 앞으로도 로비 같은 거 잘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캐시카우가 있잖아. 우리한테 소주가 있잖아. 소주가 돈을 잘 버니까 딴 거 하면서 처음에 손해날 수 있지만 소주가 버티고 그러면서 다른 사업 키우면 된다. 존버는 역시 승리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속내가 무엇이었든 간에 실제로 80년대 중반부터 해서요. 진로의 성장을 도왔던 관련 규제들이 점차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30대 총수가 지휘하는 진로그룹은 야심차게 사업 반경을 넓히죠. 백화점 등등의 유통으로 진로 타운을 만들겠다. 뭐 전선, 약품에다가 건설까지 해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하겠다. 양주 사업은 더 키우겠다. 중공업도 하겠다. 방송 사업도 하겠다. 그리고 소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맥주까지 하겠다. 그러는 중에 자금이 부족하니까요. 뭐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그래서 또 알짜 계열사는 매각합니다. 아까 뭐 소주병 만드는 유리회사 그리고 주정 만드는 회사 등등. 그러면서 장진호 회장은 취임 3년 만에요. 5개였던 그룹 계열사를 18개까지 늘려서 그룹의 덩치를 늘리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진로그룹의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진로그룹의 속을 곪게 만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 사업이었어요. 맥주 사업에 진출한 진로그룹이 1994년에 야심차게 내놓은 게 바로 지금도 있는 카스거든요. 언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소주 사업 잘하니까 맥주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술인데. 하지만 맥주는요. 장치 산업이라고 불리는 처음부터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죠. 게다가 이미 경쟁자들은 그보다 훨씬 대규모로 시설을 이미 갖춰놓고 있었고 이걸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설 투자 계속하고 마케팅 비용, 후발주자니까 계속 쏟아붓고 가랭이가 막 찢어지는 거지. 근데 또 그렇게 후발주자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네. 진로그룹은 맥주 사업에서 손실이 계속 쌓입니다. 여기에다가 유통, 건설 등등에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소주로 번 돈을 맥주 사업에 쏟아붓고 유통, 건설에다가 또 넣고 그래도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더 이상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 때쯤 1997년 초 한보그룹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얼마 뒤 진로그룹도 부도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빚 갚는 기간을 늘려달라는 하위 신청을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IMF 외환위기가 터지죠. 저의 부족함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 지금할 길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울 때였지만요. 진로그룹의 경우에는 이걸 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부터 맥주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라고 했거든요. 돈 없는 학생들이 뭐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하는데 좀 있는 집 아이들은 가서 맥주 마신다. 근데 경기가 너무 나빠졌잖아요. 안 그래도 맥주 사업이 손해였는데 사람들이 맥주를 더 안 마신다. 심지어 IMF 직후였던 1998년 봄에는요. 이상기온으로 해서 4월의 낮 기온이 연일 막 섭씨 25도를 막 넘나드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술 하면 맥주가 생각나기 마련이고 맥주를 마실 법한데도 맥주 소비량이 20%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진로가 더 확장했다는 술 사업이 뭐가 있었죠? 위스키 사업. 사람들이 비싸다고 맥주도 안 마시는데 양주를 마시겠어요. 맥주 판매가 20% 이상 줄어들 때요. 위스키 판매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도 더 났어요. 그리고 아까 또 뭐 있었죠? 백화점. 사람들 돈 없는데 백화점 가겠어요. 그때 할인점이 왜 잘 됐다고 신세계 편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백화점 막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건설업. 이게 되겠어요? 건설업이? 경기가 안 좋은데. 게다가 또 막 보유한 땅을 팔려고 해도 부동산 가격까지 폭락했죠. 이자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금리는 치솟지. 버려놓은 다른 사업들은 막 엉망이지. 결국 버틸 재간이 없던 진로그룹은요. 서울 강남의 남부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고요. 공들였던 맥주 사업도 팔고 위스키 사업도 접고요. 결국 법정 관리를 거친 끝에 완전히 해체
해체됩니다. 그때까지 진로그룹을 버티게 했던 소주 사업은 진통 끝에요. 2005년 하이트 맥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룹이 해체되고 수천억 대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진호 회장은 해외로 도피합니다. 근데 진로그룹의 과거를 복기해보면 무엇보다 씁쓸한 게요. 진로그룹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던 그 시절에도 소주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까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맥주도 위스키도 다 안 팔린다고 했던 그 해예요. 아이러니한 게 진로가 어찌 보면 찬밥 취급했던 소주는요, 소주 시장이 오히려 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술을 찾았던 분들이 되게 값싼 소주를 찾았던 거죠. 게다가 90년대 중반쯤을 생각해보면 규제가 완화되고 두산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요, 실제로 몇 년간 진로 소주의 점유율이 하락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몇 년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 때 오히려 진로는 소주 신제품으로 대박을 쳤어요. 도수를 낮추고 출고가도 경쟁업체보다 낮췄던 신제품 참진 이슬로 참이슬. 참이슬은 98년 가을 출시된 이래 출시 44일 만에 1000만 병, 6개월 만에 1억 병, 1년도 안 돼서 3억 병, 2년 만에 무려 15억 병이나 팔린 메가 히트 상품이었죠. 아니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뭐 엄청 잘 팔리잖아요. 오히려 규제가 풀리고 그래서 막 경쟁자들이 활개를 칠 것 같던 상황에서요, 소주를 등한히 하고 다른 사업들에 막 골몰했던 진로의 소주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확 높아졌던 거죠. 그리고 해외로 도피해서 캄보디아, 중국 등지를 떠돌던 장진호 회장은요, 은행업, 주점 등등을 하며 재기를 꾀하다가 결국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 규제 속에서 사업을 키우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로비를 하면서 몸집을 더 불리고, 하지만 해외 도피 중에는 과거에 친밀했다는 정치권을 탓하고 또 송사도 이어가고, 그랬던 장진호 회장이 말년에 재기하려고 다시 시도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소주 사업이었다고 하죠. 자, 진로그룹은 없어졌지만 하이트 맥주 품에 안긴 진로 소주는요, 여전히 국내 최장수 1위 브랜드 중에 하나로 잘 나가고 있죠. 장진호 회장의 진로그룹이 다른 사업을 키우겠다면서 분리시켰던 소주 관련 사업들도 여전히 건재하고요. 30대에 그룹 회장에 오르면서 황태자라고 불렸던,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몰락의 길을 걷고 도망자 신세에 놓였던 장진호 회장의 진로그룹. 이런 진로그룹이 몰락한 이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